관리자의 삶은 언제나 힘들어요. 하루 종일 개인 업무에 열중해도 시간 정말 너무너무 안 가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시한 업무량이 2배로 늘어나서 돌아오기도 한답니다. 그냥 내가 할걸. 하지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내용 증명이라도 날라오는 날엔 이대리, 김과장, 김차장 망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 증명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기도 하죠. 왜냐면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 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 증명은 각각의 세부적인 상황마다 달라지겠지만 불법 소프트웨어가 검출됐다거나 폰트 파일이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받게 되는 내용 증명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형사 고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기도 하죠. 저작권법 제136조를 보면 이렇게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회사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곤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끔 별다른 경각심 없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이미지 및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이용하시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는데요. 회사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형식의 내용 증명을 받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감사 업무에 대한 고지 및 협조 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공문이 오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다면 과연 내용 증명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내용 증명은 특정 사실에 대한 통보를 목적으로 보내는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입니다. 게다가 내용 증명을 보내긴 했지만 저작권사가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뭐야?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네? 라고요. 하지만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은 소송 시에 유리한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시고 내용 증명에서 예고된 대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을 경우 압수수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만약에 저작권사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서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 대체 어느 경우가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일까요? 모든 상황을 전부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해서 형사처벌 대상이고 민사상 책임도 저작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불법 소프트웨어가 검출된 경우 저작권사들이 합의의 조건으로 주장 내지 요구하는 가격은 저작권사가 책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과도한 금액이 요구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실 수 있어야겠죠. 이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 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 수량을 곱하여 배상금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제한 프로그램 수 곱하기 개당 소매 가격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것과 비교를 하시면 과도한 요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사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구매 내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들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죠. 주기적으로 구매 및 라이선스 계약 체결 사항을 점검해서 이를 문서화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의 스위퍼와 같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솔루션을 이용한다면 기업 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조금 더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보시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 무효이기 때문에 저작권사의 약관에 동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라이선스를 회수한다든지 감사 방식 내지 범위가 회사 전체 PC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작권을 확실히 지켜서 이런 내용 증명이 날라오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